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체감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가로수길 공실률 42%, 자영업자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표 상권 가로수길이 지금 역대급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뷰티 브랜드와 맛집, 그리고 플래그 스토어로 가득 찼던 핫플이 이제는 발길이 뚝 끊기고 빈 점포만 가득한 유령 상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이 공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리기도 하고, 저도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의 상가 공실률은 무려 41.6%, 즉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로수길뿐만 아닙니다. 서울 내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 이태원, 홍대, 성수동 등 7대 핵심 상권 전체의 평균 공실률도 15.1%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실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대형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이나 근거리 소비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여전히 비싸고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이나 휴업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가로수길의 경우 작은 매장도 월세가 150만 원을 훌쩍 넘고 핵심 거리의 1층 점포는 월세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대료 몇 달 밀리면 바로 명도 소송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위기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역시 자영업자들의 현실 정말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점주들이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석 달에 한 번꼴로 임시 휴업을 하며 버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공실률이 5년 전보다 4배 넘게 증가했고 한때 평당 547만 원까지 치솟았던 상가 권리금도 최근엔 390만 원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혹시 따로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임대료 조정 유도와 함께 공실률이 심각한 상권에 대해 상생형 임대 정책, 임대료 감면 제도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위기를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단순한 자영업자 분들의 여러 가지 침체되는 상황뿐만 아니라요, 이 도시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신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취업 시장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중고 신입의 대세로 올해 신입 채용이 단 2.6%에 불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대학 졸업 예정자가 취업이 너무 어려워 졸업을 미뤘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취업 포털과 인사 플랫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력자만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채용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10곳 중 8곳이면 거의 이제 신입을 뽑는 데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HR 플랫폼에 올라온 전체 채용 공고 중 82%가 경력직 전용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는 고작 2.6%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경력 또는 경력 우대라는 조건이 포함된 채용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신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정말로 중고 신입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자, 이렇게 경력자만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의가 실제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9%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입사 장벽에 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 중 실무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답해 경력 없는 신입은 아예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아예 신입을 뽑기보다는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발표한 설문에서도 올해 상반기 신규 입사자의 28.9%가 중고 신입인데요. 이는 전년보다도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입사 전 1,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보다는 인턴이나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을 노리는 방식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취업 준비라든지 뭐 대학 교육 이런 부분도 좀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기업들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며 실무용 교육과정, 현장 중심 실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스펙보다 경험, 프로젝트 참여, 인턴 실적 같은 실질적인 이력이 채용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신입이 경력 없음을 의미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시장이 요구하는 바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준비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좀 가벼운 얘기라고 해요. 이 도시 변화와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한강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강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7, 8월 2달간은 무료 체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 콘텐츠와 대중교통의 융합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버스는 원래 길 위에서만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위에서 버스가 다닌다고 하니까 신기한데요. 자, 그럼 한강버스, 기존 버스와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우선 한강버스는 마곡부터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 약 31.5km 구간을 운행하는 수상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 선택권을 넓히고 한강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운행에 앞서 8월 한 달간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하루 2번 무료 체험 운항을 실시합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강 하면은 또 기존의 한강 유람선도 있잖아요. 이 유람선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네, 기존 유람선은 관광용이라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고요. 노선도 관광지 위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한강버스는 정기 노선제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실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특히 여의도와 잠실 등 주요 선착장에는 버스킹 공연, 한강 페스티벌, 문화 프로그램도 연계될 예정이라 단순 이동이 아닌 체험용 교통 서비스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온 것 같은데요. 조금은 생소한 방식이기도 해서 준비하는데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도 6월부터 서비스 안정화와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탑승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시범 기간 동안 후기를 남긴 시민에게는 경품 제공 이벤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교통의 새로운 실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김효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